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같이 공동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제가 워낙 말도 빠르고 말이 많기 때문에 발제를 안 하고 이제 토론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세 개의 내용이 이제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발제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발제에 대한 토론보다는 실제로 이 쟁점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발제자들이 그 쟁점 중심으로 그 발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약간의 간단한 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국회에서 저희가 이 토론을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막 복습 재복습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맨날 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가 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좀 사실 안타까운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 자료집에 87쪽에서부터 제 원고가 있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할 때는 그 연속선 하에서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대 때 이미 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었을 때 이미 그 논쟁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2013년 본격적인 토론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논의를 진행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워크숍이나 내용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19대 때 이제 남인슬 의원실을 통해서 그 개정안을 냈었을 때 그 법 조문 하나하나도 굉장히 큰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해왔고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88쪽에 보시면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공청회 비슷한 토론회를 또 열었었죠.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저희가 낸 안도 있었지만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도 나오시고 여성가족부 오늘은 이제 나오셨는데 청소년 성보호과에서 이제 담당 업무였기 때문에 같이 나오셔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이제 그 발언을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것하고 지금 이제 2015년에 했던 거하고 지금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다시 국회에 와서 이런 토론을 하는데 여전히 쟁점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좀 더 짚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가 좀 기획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발제문에 뭐 지금 발제하신 분들의 시급성이나 내용을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게 정부 안에서 이 논의가 계속해서 해왔고 NGO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이 개념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냐 성착취냐 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부터 해왔던 이 논쟁의 구조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성보호법 지금 아청법으로 바뀌어 있는 이 청소년의 성보호법은 정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온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이미 노르딕 모델 아까 스웨덴에서 얘기했던 저희가 성매매 알선된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도 노르딕 모델처럼 스웨덴 법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 거였고 이것이 범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각가지 유형별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걸 성폭력하고 성매매를 완전히 구분시키면서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해버린 것이 지금의 이제 역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했던 이유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는 모든 성매매 여성들 다 처벌하는 것이 기본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규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어린 친구들을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친구들을 처벌하지 않으려면은 그래 선도 보호의 장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게 법적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성매방지법이 2004년도에 법이 제정되었고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청소년 성보호 9년에 만들어서 지금 2017년 지금 이 과정에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지금 못 나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법무부에서 그나마 형사법제과는 아니고 다른 여기 나오셔서 보통 이제 토론회 하면은 정부에서 안 나오시고 오시면 맨날 우리랑 싸우니까 잘 안 나오시려고 하고 아마 오늘도 지금 계속 모든 포커싱이 법무부로 간 것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 아닙니다. 법무부 안에서도 그 부서가 중요 부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고맙게 생각하고 저분을 설득해야 되는 이거 좀 바이러니 아니겠어요? 저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성착취 범죄로 가는 거. 근데 이미 아까 몇 가지 해외 사례에서도 나왔고 해외도 이게 2000년을 개점으로 해서 몇 가지 그 굉장히 많은 그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2000년도에 용어라든지 내용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마치 뭔가를 사수하고자 하는 용어를 갖고 가는가. 결국 사수하고 싶은 거는 성풍속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형법에 있는 성풍속인데 이거를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해야 된다는 논쟁도 지금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쟁은 또 저희가 또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은 그 앞전에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착취로 놓고 여기만 먼저 비범죄화해서 뭐 저기 하자 그러면 성인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또 미원화된 이 구조 때문에 저는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이 부분을 이거라도 좀 바꿔 나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거를 성착취 범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의 상을 사는 행위가 성착취 범죄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곳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가 다시 맥락적으로 봐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무슨 국가가 언제부터 선도보호를 그렇게 잘했다고 선도보호의 장을 유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아동법상에 되어 있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선도보호의 장은 그 장 자체가 완전히 삭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청소년 구분을 피해자로 논다 안 논다 이거는 피해자 논쟁인데요. 이 피해자 논쟁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그때 당시에 참 교묘하다는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동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컴마 찍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이게 이제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던 거고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 집행 이후에 성매매방지법 그 집행 때 제일 먼저 논쟁이 된 사안이 바로 이 청소년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걸로 갑자기 수사기관하고 그 현장에서 이 친구를 피의자로 입건해갖고 처벌한다 안 한다 보호처분 보낸다 안 보낸다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바로 법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성명서 내고 하면서 온 세월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깝고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자료에 보시면 88쪽부터 제가 이성을 되찾고 이 논쟁 이거를 조금 썼습니다. 예, 이성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아까 우리 조중 입법조사관님은 동그라미 줄 이거는 공무원 문서인데 안 쓰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신 썼습니다. 공무원 문서 방식으로. 예, 대신 썼고요. 이미 이건 뭐 전 세계적인 분위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이것이 제가 이제 이거 갖고 또 여성가족부하고도 많이 논쟁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법무부에서 이미 이 아이들은 그 불처벌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처벌하고 있고 지금 그 치료 재활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대상청소년으로 논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작년에 심지어 그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왔거든요.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피드 세우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너무나도 재밌게 89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 사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까 뭐 많은 사례가 또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아동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법기관이 이미 법적으로 이게 이제 소년부 송치가 되어지고 이러면 사법기관 재판부가 이제 갖고 있는 의식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 재판관님들은 소년부 재판관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세요. 얘를 어떻게든지 내가 껴안고 가야겠다. 이 마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내면 불안하신 거예요. 예, 쟤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거는 저 아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보내는 게 우리의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 어른의 책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부담으로부터 저희는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자 아이들은 다 나오자마자 다 잠수 타고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알선자들한테 2차, 3차 피해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서 이걸 활용해갖고 피의자로 되어 있는 가해자들이 뭐 제가 무슨 피해자냐, 내가 오히려 쟤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거는 재판 과정이나 많은 지금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도보호라는 미명하에 대상 청소년을 적발하고 찾아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국가가 보호하겠다. 그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는 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캐캐묵은 이 법을 법무부는 정말 이 패키지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까 우리 조주근 선생님이 선도 그 보호의 그 소년법 그 보호처분 그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같이 좀 이번에 많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매매 악성 등행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할 때 아주 그 법무부 그 보호처분 그 보호 선도 그러니까 보호의 장이 패키지로 들어와갖고 제일 먼저 생겼던 게 가무위탁이었거든요. 그거 저희가 법 개정할 때 처음으로 우리 성매매 악성 등행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지고 처음 개정이 감호처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법무부는 그런 강제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법의 체계상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앞부분에 발제자분들이 그 이 두 개가 모순되고 이런 것들은 작년 2015년도에 저희가 토론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었고 그때 나온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쪽에 보시면 모 부장판사님의 실명을 거론할까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제가 이제 모 부장판사라고 썼습니다. 이 재판부의 인식을 이렇게 저희가 좀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썼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마지막 그 동그라미 안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2011년도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판례가 나와 있냐면요, 실제로 그 대상청소년의 문제를 판례로 남긴 게 아니라 아청법에 그 이제 유인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제 소송 중에 있었던 이거를 이제 판결하시면서 뭐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소위 아까도 계속 나왔던 자발인지 아닌지 저는 좀 모르고 손착지 피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들도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되는 행위다라고 이미 판례로서 이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상 청소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 2011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현장에 우리만 괴롭게 만드는 이 상황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왕에 그 법안이 20대 국회에 지금 두 개의 법안이 그것도 여성 청소년,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에서 논쟁도 가기 전에 지금 여가위에서 지금 논쟁도 지금 아직 통과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논쟁은 법사위에 올라가서 더 치열하게 조금 더 논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가위에서는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부분의 내용을 좀 하고요. 뒷부분은 이제 여기 쟁점이 두 가지로 되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상청소년을 삭제하고 선도보호장이 삭제되면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모두가 머릿속에 저 아이들이 이제 5만 군데 다 이제 해집고 돌아다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우리가 시민사회단체가 이 아이들이 또다시 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도 없고 보호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선도보호 이 관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나 많은 곳에서 보건복지부까지 심지어 이 시스템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 아이들한테 우리를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너네한테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놔봤자 그 밥상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다른 그 대안을 찾아내는 것하고, 이 밥상으로 아무리 정부에서는 좋은 밥상으로 내놨지만 그게 이제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렸고 그 입맛이 다 성인 입맛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 성인들한테 맞는 입맛의 밥상만 차려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재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장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지금 전혀 제대로 그러니까 전후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 지원을 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개정 안에 두 가지 큰 틀이거든요. 선도 보호의 장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 맥락이 똑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패러다임을 바꾼 상태에서 이 개념을 쓰는 것하고, 패러다임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마치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념을 쓰게 됐을 때 이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거 법안 만들 때 전면 개정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 아청법으로 전면 개정된 지가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또 전면 개정안 하자고 하면 이 법이 또 누대기 법안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참 소심하게 그냥 약간 그 안에 있는 것만 좀 내는 것이, 사실은 김삼아 의원님 거는 저희가 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인데, 어쨌든 남인순 의원님 거는 저희가 그 안에서 낸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만 이제 윤덕균 박사님이 이제 앞부분에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형사법칙 법무부 거 자료 말고 지금 현재 성형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원 시스템이어가지고요 거기를 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이제 점검회의에서 계속해서 종합대책 안에서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국가 시책으로 지금 들어있는 그 과제 영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 과제 영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청소년 성착취 피해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호 분야, 나머지 집행하고 그러니까 처벌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 아까 윤 박사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보호 분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2-3에 이제 이게 들어있는데요. 2-3-1, 2-3-2, 2-3-3 이걸 보시면 이름은 되게 좋아요. 이름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여러 번 그 발제자분들이 몇 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것이 가로 나눠져 있고 굉장히 시스템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흩어져 있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흩어져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걸 이거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라는 거죠. 그거 바로 뭐냐면 시스템은 이렇게 흩어져 놨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성착취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맞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바로 전문성 강화하고 전담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필요한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자립지원과에서 CIS 내 거기서 안 한다, 안 하고 거기에서 성매매 상담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두려움에 떠시면서 저희한테 전화하시기도 하고 다른 데도 그다음에 아까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상담을 열심히 하다가 여기 안 있는 것 같으면은 갑자기 여기 보내요. 근데 여기는 다른 또 지원 구조를 안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여기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중심적 관점인데 사실은 그나마도 당사자들한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여기서 좀 적어봤습니다. 92쪽으로 좀 넘어오시면은요. 네,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오래된 연구조 연료화들 2010년에 됐던 거 지금 이제는 청소년과 관련된 이 성착취 현장은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요. 2010년도 연구 자료는 이제 과거의 자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문제 제기가 됐던 거, 그때의 아동 청소년들의 모습들, 그때 여성들의 상황 이것과 2015년이 지나면서부터 여성들의 위치와 처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젠더 불평등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성착취 문제는 일상화, 다양화, 저연령화 현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발제하신 몇 분의 얘기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되는 실제 조사를 또 넣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여기서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아이들의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성착취 피해로 인식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를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한테 그 성병이라든지 몇 가지 상담 오신 친구도 있는데 낙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한테 얘기하면 자기를 맞아 죽는다.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순도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알선자라든지 성구매자들은 너도 처벌받아. 그러니까 너는 어딘가도 신고하면 못한다. 이것이 이 아이들한테 위협의 작용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파윙을 해가지고 본인의 자구력들을 좀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도 쭉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자발 방지 논쟁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생긴 문제다. 언제까지 이 성착취 문제를 계속해서 자발 방지 논쟁에다가만 이렇게 갈 건가? 이거는 아동이다, 성인이다, 노인이다 다 떠나서 전 생애 주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계속해서 자발 방지 논쟁에 있으면 저희가 못 나갈 것 같아서 지금 정말로 이거는 획기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보호지원 사업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법무행정의 이게 법무부가 이 자체를 내용을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런 구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가며 얘기는 현 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에서 이 표현을 이제 사실은 이 제목을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거는
재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착취에 국가가 정말 어떻게 대응할 건가의 문제이거든요. 이미 거기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건 뭐 이제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그 전제 조건을 그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보호하고 싶고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해 놓고 이 친구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이 성매매가 마치 자발강제 논쟁에 계속해서 휘말리게 하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청소년의 개념이 삭제되고 지금 있는 선도보호회장을 완전히 바꿔서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박사님도 물론 질문에도 넣고 아까 앞부분에 그 통합센터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에 대한 논의들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드는 것들에 대한 논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규정,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낙인 찍어놓고 먼저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를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 조건으로 우선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것을 대상청소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안에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통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쟁들 그거는 이제 논의가 많이 진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 많이 썼죠. 근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해외 사례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잘 봤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 사례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좀 막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 보시면 막 선진 사례 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쭉 했는데 저희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성매 말소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할 때도 이미 이제 스웨덴 모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우리 한국적 상황의 이 모델이 뭐 이미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뒤처지고 있는 게 먼저 선진적으로 아까 99년에 청소년 성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완전히 뒤처지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영국이나 이제 이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헌법에서 이제 규정을 할 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성매매하고 성착취가 그러니까 성폭력하고 성착취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하나만 보시면 이게 이제 섹슈얼한 부분에 이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대응할 건가인데 여기 이제 좀 약간 오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다라고 썼는데 이건 아닙니다. 성매매는 영국은 모두 이게 이것을 이제 다른 형태로 성매매 여러 가지 형태들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사적으로 좀 이렇게 부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막 계속 논쟁은 열심히 하는 건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것이 좀 약간 뒤에 법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공청회에 가름하는 방식으로 가고 논쟁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뭐 이렇게 다로 쟁점이 있는 부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쟁점 해소를 좀 해나가면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저는 이제 이번에 의원님실도 많이 이걸 했으니까 좀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